안녕하세요, 태공입니다. 화겸유돌 6번째 염정 여벽혈. 태조산이 염정 화선일 때 여벽혈을 맺는다. 어떤 원리로 그런가 살펴보시게요. 염정성은 탐낭보다 끝이 더 뾰족뾰족해요. 붓끝처럼 더 뾰족하다. 그래서 화성이라고 그런다. 화성. 여기서 파군하고는 좀 달라요. 거의 비슷하는데 파군하고는 좀 다르다. 염정성 오행은 화이다. 화, 불화자. 화학이 충천한 바위들이 날카롭고 뾰족뾰족해 서 있어서 마치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과 같다. 산세가 험하여 감히 접근할 수가 없다고 말이거든요. 그만큼 기세가 험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곳에서는 혈을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염정성은 태조산이 대부분이지 소조산이나 주산인 경우는 없다. 그러나 외적으로 주산이 되어 혈을 맺으면 대열을 맺게 된다. 염정성의 험한 화기를 순수한 생기로 정지하기 위해서는 큰 변화를 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현무봉이 화계삼봉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화계삼봉이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무고금성 둥글둥글한 산이 세 개의 봉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태봉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삼태봉이 안산이 되면은 용진혈적에 삼태봉이 안산이 되면은 이렇게 그 정승 세 사람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화계삼봉으로 만드는 것이다. 화계삼봉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렇게 기운이 정제가 되었다. 박환이 되었다. 박환이란 것은 벗길 박자, 밖으로 한자. 기운이 바꿔져 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매미가 옷을 벗고 그 허물을 벗어야 더 큰 매미가 되듯이 매미나 그 뱀들이 그 허물을 벗은다. 살기를 턴다. 그걸 박환이라고 하잖아요. 화계삼봉이란 귀인성의 봉우리 세 개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말한다. 소조산의 기가 센 만큼 화계삼봉의 현무봉이 험한 바위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양만 귀인봉일 따름이다. 화계삼봉의 중심맥 가운데 화계삼봉의 중심맥은 가운데 봉우리에서 출맥한다. 양쪽 봉우리에서 뻗은 능선은 청룡과 백호가 되어 주령을 보호한다. 가운데 봉우리 중턱에서 크게 낭맥하여 주령은 큰 변화를 하면서 험한 살기를 모두 털어낸다. 바위타송이 산들이 깨끗한 흑산으로 점차 변해가는 것이다. 그러다가 혈을 맺고자 할 때는 갑자기 방향을 크게 회전하여 자신이 출발해온 태조산, 중조선, 소조산을 되돌아보는 회룡고조를 맺는다. 회룡고조. 방향을 바꿀 때 험한 살기는 거의 다 떨어져 나간다. 여기서 혈까지 이어지는 맥이 입수령이다. 입수령이 자신의 조종산을 바라보고 혈을 맺는다 하여 이를 회룡고조라고 그런다. 회룡고조. 돌아볼 고조잖아요. 조상을 돌아본다. 용이 머리를 돌려서 자기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를 돌아보는 혈이다. 그래서 회룡고조예요. 이 전체적인 모습이 마치 밭을 갈 때 쓰는 쟁기와 같다 하여 여벽혈이라고 그런다. 그 벽자는 보습벽자예요. 보습이란 이야기는 쟁기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삽처럼 생겼어요. 쟁기에 달린 삽인데 그것으로 이렇게 흙을 갈아엎거든요. 여자는 쟁기여자, 벽자는 보습벽자예요. 그래서 여벽혈이라고 그런다. 제가 이렇게 보습에 대해서 쟁기에 달려있는 삽을 보습이라고 그러는데 보습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한
3000년 전부터 그걸 사용했네요. 3000년 전부터 이렇게. 그러면 석기시대 때부터 사용했다는 이야기인데, 석기시대 그 책에는 척기, 청동기, 철기 그때부터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밭을 갈고 이렇게 경작을 했는갑다, 그렇게 느꼈어요. 혈은 쟁기의 끝이 아닌 중간에 보습이 있기 때문에 주룡에서 횡룡 입수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모든 혈들은 그 용진처, 용의 끄트머리에서 용진처에서 혈이 맺잖아요. 용진처에서 물하고 만나는 그런 부분에서 혈을 맺어요. 계수 즉지 그랬잖아요. 물을 만나면은 멈춘다, 용이. 그런데 이 여백열에서는 그 본신용에서 맺는 게 아니고 본신용 중앙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가지, 태조산을 바라보는 그 가지에서 열린다. 만약에 염정성이 사격이 됐다면은, 화성 사격은 불꽃이 타오르는 듯 뾰족뾰족한 암석들이 날카롭게 서 있는 산이다. 구성으로는 염정성이며 화해를 가리킨다. 가져다주는 화해, 제왕하자, 해칠해자잖아요. 이렇게 재앙을 가져오고 그 살기를 가져오는 살벌한 기운이 가득하다. 이렇게 염정성이 주변에 사격이 되면은 주로 형살과 반역, 폐망을 관장한다. 간혹 무장이나 병권을 장악한다. 용진혈적, 용이 아주 야물 때는 그렇다 그러겠죠. 염정성은 불꽃이 타오르는 듯 끝이 뾰족뾰족하므로 그 기운을 받는 혈장 역시 끝이 뾰족하고 날카롭다. 혈은 주로 와열을 맺는다. 염정성에서는 와열을 맺어요. 여기서 끝이 뾰족하다는 이야기는 순전히 뾰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와열을 맺는다. 와열을, 조산의, 태조산의 이렇게 태조산이 불꽃처럼 생겼다고 했잖아요. 불꽃 기운이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수구에서 이렇게 좀 화표나 한문, 나성 등이 형성되어 수구사를 만들어서 보국을 안정시켜주면은 기운이 안정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수구사가 좀 있어야, 수구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혈장의 보습 역할을 충분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저기 팔만대장경에 있는 하편 해인사가 화산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해인사가 화산이 있는데 팔만대장경에 불이 탈 위험이 있으니까 스님들은 보름날 이렇게 그 해인사 주변에 소금을 묻는 행사를 한대요. 소금은 이제 이렇게 바닷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행사를 함으로써 그 뭐 이렇게 그냥 의식이 아니고 스님들 간에 또 이렇게 관광객들한테도 불조심하라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의식이 같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 여백열에서도 이렇게 수구사가 있는 것이 좋다. 여백혈이란 이야기는 그 박가는 쟁기를 닮았다, 쟁기 모양을 닮았다 해서 여백혈이라고 그러는데, 와겸유돌로서는 와열에 해당돼요. 와열에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현능사가 필요하고 순전이 필요하다. 현능사하고 순전은 필수 조건이에요. 현능은 유열의 내두처럼 혈장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물을 막아주는 그 둥그스름한 활개, 그걸 현능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파간 부분에, 삼태기처럼 온파간 부분에 그것이 와열이기 때문에 바람은 안 무서우나 물이 무섭다. 이 온파간 부분으로 물이 달라들었잖아요. 그래서 물이 빠져나갈 때 물만 나가는 게 아니고 모래를 가지고 간다. 그래서
순전히 야물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격옥이 되어버리겠잖아요. 그래서 순전이 튼튼해야 된다. 순전히 횡대로 가로막은 이렇게 그 석축을 쌓는 것처럼 그런 순전이 있으면은 아주 좋고, 이 두 가지는 필수 조건이에요. 횡대 순전은 와열과 연서열의 특징으로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혈의 끝 지점, 집터나 무드무 앞부분에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대둘보나 빨래처럼 생겼다고 말이거든요. 이렇게 횡대 순전이 있어야 혈장이 기울어지지 않으며 오목한 와열에서 볼록한 부분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와열은 주령으로부터 내려온 기운이 혈판에서 좌우로 각각 맥을 벌려 새의 둥지나 소쿠리 모양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혈이다. 참된 와열에는 오목한 곳에 볼록 튀어나온 곳이 있는데 이곳이 생기가 뭉친 곳이다. 와열의 혈성이 입을 벌리되 둥글게 감싸 안으며 이루어진 것이다. 와열의 혈증으로 현능사를 갖추는 것이다. 혈처 뒤쪽에서 활의 등처럼 감싸주는 현능사가 있어야 진짜 와열이 된다. 이 현능은 뒤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물을 막아주는 유열로 보면은 내두하고 똑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또 고생하셨습니다.